안녕하세요, 스톡파이터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체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상한가 종목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000250의 종목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일전에 제가 북금사 유튜브를 할 때 길게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 그리고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질환 이런 등의 처방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안제도 만들죠. 안과용제 제조 전문 기업인 옵투스 제약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옵투스 제약은 사명이 바뀌었죠. DHP 코리아인데 이제 옵투스 제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상한가 재료를 봐야겠죠. 바로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외 제약사에 제품 공급 및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아일리아 신약의 자체가 바로 이제 황반변성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죠. 망막 이상이 생겨서 눈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형 노인성 질환이죠.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안이 자주 오게 되고요. 그게 망막 변성이 일어나서 노안이 자주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화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디스플레이 화면을 많이 보다 보면 또 눈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식습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불리는데, 이 알리아 이 신약 자체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하면 매년 1조 이상 판매된 그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일리아가 8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출액 기준으로 11위죠. 11위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신약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자체가 단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효능은 비슷한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만큼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쪽하고 원래 본계약을 예전에 체결해서 계속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유럽에 공급 확정 뉴스가 난 겁니다. 자, 계약금은 5천만 유로, 약 690억 정도라고 하고요. 향후 10년간 유럽 15개국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즉 이제 그 아일리아 신약이 8조 정도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8조 정도 팔리는 신약인데, 거기에 순매출의 50%, 약 4조 수준이죠. 물론 이제 시밀러이기 때문에 좀 더 낮다고 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조 가까이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약이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고요. 본계약은 내년 2월에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유럽에 이제 한번 이력이 생긴 이상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펀디멘탈은 시총 현재 1조입니다. 1조로 복귀했고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PBR 4.5배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터져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겠죠. 자, 수급은 일단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8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들 8만 주 매도했고, 개인이 3.4만 주 매수했고요. 프로그램도 6만 5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14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런 물량들을 다 받았다, 개인들하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특정한 회사가 좀 사간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 과열지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붙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좀 더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과열 지정이 될 정도로 하방 베팅이 크기 때문에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조금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일단은 처방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일단은 뭐 아주 뭐 급하게 하락이 나온 건 없어요. 점차 회복하면서 조금씩 떨어져 왔고요. 어쨌든 근데 이평선 122평선 자체가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여기가 46,000원권이 매물대겠죠. 근데 이제 지금 44,550원이기 때문에 돌파를 한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세 상승 가능성을 볼게요. 일단 스윙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비만 치료제가 또 만들고 있거든요. 자, 삼성제약은 경구용 인슐린 관련해서 중국 기술 수출 임박설도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이 비만 치료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한데요. 경구용 인슐린 관련 치료제가 이제 또 비만 치료제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까지 터지면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재료가 빨리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제약의 주가 모멘텀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삼성전자제약의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거 끝내기 전에 제가 한 종목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서현은 제가 지난번 상한가 체크 시간 때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11월 15일 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상한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올까라고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 테마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 쪽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실적도 현재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PER이 7배, PBR 0.36배, 매우 저평가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도 이제 매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남았고, 그리고 보통 총선 되기 전 2년 전이라든지 한 6개월 전부터 정치 테마가 바닥에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가 매수권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또 봐야 되는 자리죠. 왜냐, 추세는 유지를 해주면서 이제 단기 정고점인 8,2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8,9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많이 유입이 됐죠. 자, 이렇게 기세가 현재 좋기 때문에 한번 추가 상승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그런 자리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종만 더 보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인데요. 자, 웰크론 한택 오늘 장중에 무려 7,490원까지 갔습니다. 17%까지. 조금 이 강세가 유지됐다면 이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윗꼬리가 나와서 조금 다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CB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고 나오는데, 물량을 소화하고 어떤 그림으로 또 나타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좋은 또 상한가 종목이 보이면 그 시간에 또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